안녕하세요, 유하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부터는 인터뷰 형식이 아닌 재테크, 동기부여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대신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점만 콕콕 찍어서 5분에서 10분 동안 책 요약을 다 해드리는 건데요.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읽고 또는 속편으로 ASMR 오디오북도 같이 올리니 리뷰를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귀로도 읽어보시기.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이 책은요,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실 텐데 정말 좀 너덜너덜해요. 제가 3년 전에 사서 대여섯 번 정도 정독한 책인데 특히 요새는 언제 읽냐면 좀 나에게 뭔가 보상해주고 싶을 때, 다시 말해서 지름신이 좀 올 것 같아. 막 카드 써야 될 것 같아. 가방 하나, 뭐 옷 하나 사고 싶다. 좀 더 나가서 차를 바꿀 때가 됐어. 이럴 때 꺼내드는 책입니다. 이 책을 그때 꺼내들고 한 10분 정도 읽다 보면 지갑을 안 열고 책을 열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렇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책이 무조건 절약하고 돈을 모으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는요, 이 젊은 시기에 누릴 건 누려야 된다고, 휠체어를 호호 할아버지 백만장자는 부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퇴하는 60대, 그 나이에도 우리가 먹고 살려고 힘들게 돈을 벌고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죽을 때까지 돈을 벌기만 합니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길까요? 바로 천천히 부자 되기에 내 일생을 소진해버려서입니다. 천천히 부자 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시간에는 얼마든지 돈이 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나이에 은퇴할 수 있고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는 우리가 젊고 지각 있고 생기가 넘칠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야만 일을 그만두고 은퇴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천천히 부자 되기는 우리의 시간을 소모시켜 실패하게 하는 게임이. 저자 MJ 드마코는요, 시카고에서 자랐고 부모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해서 드마코는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요. KFC에서 닭 튀기는 일을 했던 걸 제외하고는 그렇다 할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말하기를, 당시 내가 기울인 노력이라곤 누워서 TV 채널을 돌리기 위해 고장난 리모컨 대신 부러진 빗자루 막대를 들어 올리는 것 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드마코는 우연히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보았다. 람보르기니 카운타크. 나의 드림카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몇 분을 넋을 놓고 있다가 2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나와 차를 향해 걸어가는 걸 보았다. 나는 그 남자가 차 주인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남자가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억대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운동선수라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직업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발명가란다. 람보르기니를 본 그날 이후 나는 타고난 재능 없이 백만장자가 된 젊은 부자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자, 저자는 허황된 꿈을 쫓는다고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결국 부자가 되는 특별한 공식, 즉 추월차선을 발견했고 결국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살면서 자동차, 여행, 미식, 글쓰기, 피트니스, 람보르기니 동호회 활동들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열정적으로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모두 신중하게 설계한 과정을 거쳐서 돈을 벌었는데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완벽한 공식을 갖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알았던 거죠. 부를 얻는다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입니다. 주방장한테 물어보세요. 이 완벽한 요리가 재료와 잘 짠 레시피가 없이 갑자기 뚝 나올 수 없는 거죠.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과정이 부자를 만드는 거죠. 사건은 그저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물론 부자가 되는 길에는 위험과 희생이 따르는데 그 과정을 견뎌내는 소수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갑니다. 이 길을 인도라고 이 저자는 표현했는데 인도를 택한 여행자들은 언제나 빈털터리입니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 대부분은 집도 없고 파산지경이거나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신세로 시작하죠. 물론 이 중 몇몇은 실제로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진정한 부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에게는 재무적 목적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공통점도 있어요. 일단 신용카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돈을 쓰죠. 젊음은 한때다 이렇게 자주 말하고 때로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인도 위의 삶은 자연스럽게 가난을 끌어당깁니다. 인도를 걷는 여정은 단기적이므로 결국 장기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대출로 메우고 불황이나 실직, 금리 폭등 같은 웅덩이에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즉시 외부적 요인을 탓합니다. 해고당했어요. 차가 고장났어요. 인도를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지금 인도 위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인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부를 마치 물질적인 소유물로 완성되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외제차, 전용 비행기, 저택, 펜트하우스, 시계 등등 대부분 부를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큰 집으로 이사 가거나 차를 바꾼 날은 아니에요. 부는 물건이 아니라 3F로 이루어진다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3F는 가족, 패밀리, 신체, 피트니스, 자유, 프리덤을 말하는데 이 3F가 충족될 때 진정한 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즉 행복을 얻을 부는 곧 신체예요. 건강, 활기, 열정 그리고 끝없는 에너지가 곧 부이기 때문에 건강을 잃는 건 곧 부를 잃는 거죠. 그리고 부는 곧 자유와 선택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죠. 상사와 알람 시계 그리고 돈 때문에 받는 압박으로부터의 자유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자유입니다. 평범하다는 건 현대판 노예라는 뜻입니다. 2003년 세계 가치조사에 따르면 공동체에 강한 소속감을 갖고 가족과 유대가 끈끈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수많은 부자들과 고소득자들은 이 지독한 불행을 겪고 있지만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돈을 가진 게 아니라 돈이 그들을 쥐고 있습니다. 일에 파묻혀 사느라 좀처럼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는 고소득자가 하루에 반은 농사 짓고 나머지 반은 가족과 보내는 가난한 농부보다 과연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뭔가를 지르고 싶을 때 이 책을 읽는다고 했었죠.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사고할 능력이 있다면 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어떤 금액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굳이 그 금액을 따져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통한다. 감당 여부를 생각해야만 한다면 당신에게 그럴 돈이 없다는 뜻이다. 그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현금으로 살 수 있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와 관계없이 지출로 인해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감당할 능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트를 한 대 사고 싶다. 근데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다. 이럴 경우에만 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마음껏 즐기며 살아도 괜찮은 시기와 장소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 즉각적인 만족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부자 되기의 전략은 시간입니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과 시장에서 투자한 시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빛나는 내일이 40년 뒤에나 온다. 그때쯤 우리가 무릎 수술을 받고 있거나 치매 노인이 되어서 이 냄새나는 침대 위에 누워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빠르게 돈을 번다는 건 차근차근 모으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고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사기 위해서 자유를 팔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루 8시간씩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결국엔 사장이 돼서
더 열심히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추월차선을 달린 사람들은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시간을 핵심 고려사항으로 간주합니다. 이들이 시간을 아끼는 반면 서행차선을 달린 사람은 돈을 아낍니다. 어떤 일이 보수가 더 좋을까? 가장 싼 물건은 어디서 팔지? 어떻게 하면 공짜로 먹지? 그들에게 돈은 귀한 것이고 시간은 그 뒤로 밀려나서 어지러운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의 마인드로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최고라는 점이죠. 우리의 인생이 전개되는 방식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그 선택들은 우리의 신념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신념체계는 바로 우리가 선택한 지도를 바탕으로 형성됐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우리의 신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돈을 모을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부를 축적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무조건 착실하게 직장을 다녀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 명심하시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른 부의 추월차선을 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봐요.